어떤 준비를 그러면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에 이식 상담을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식을 하는 병원에서 장기이식 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이식 상담 예약을 아마 잡아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해서 이제 이식 담당하는 선생님과 이식에 대한 어떤 설명들, 꼭 이식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식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를 이제 꼼꼼히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식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차로 해야 되는 것이,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식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지, 이식을 견딜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보는 이식 전 평가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어려운 병들이 발견되면 이식을 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식 대기자 등록을 하셨다면 대부분은 이제 자택에서 이식 기증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대기자 등록 시점부터는 이제 언제 공여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준비를 한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선생님 좀 빨리 이식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이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원칙대로 이제 시행해야 되고요. 제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굉장히 공정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제 이식 장기가 배분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어떤 몇 가지 점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여기 코노스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한국 기증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들은 응급도,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면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장치를 통해서 호흡이 유지되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경우에 이제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형이 같아야 되고요. 물론 뭐 O형이나 뭐 그다음 AB형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한데, 혈액형은 같은 경우가 우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증자와의 거리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점수화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장기가 발생하면 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지. 그때까지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 응급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인공호흡기나 이제 에크모 장치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응급도가 0이고요. 가장 응급하다는 거네요. 수일 내지는 수주 내로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응급도 1은 수개월 내로 이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을 이제 응급도를 이렇게 1로 해서 그 다음 순위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집에서 산소 치료를 하면서 움직이면 산소 포화도가 뭐 80%까지 막 떨어지는 이런 환자들이 대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들은 각 장기이식 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코노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더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식을 받았을 때 그러면 과연 얼마나 결과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저는 환자들한테 꼭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2019년도까지의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취합했기 때문에 최근보다는 조금 성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식, 폐이식은 타고형 장기, 뭐 심장이나 신장, 그 다음에 간 이식에 비하면 장기 생존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5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제 이식을 받고 5년 후에도 이제 유지를 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1년까지 회복하는 비율이 한 63%로 조금 낮습니다. 이제 보통 외국의 경우에는 한 80%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외국이랑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응급도 0에서 수술하는 비율이 10%가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응급도 0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술하기 전 상태가 굉장히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수술의 이제 초기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다만 이 첫 1년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면 그거를 잘 견디신 분들은 장기 생존 결과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식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낮다 보니까 이제 늦게 이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식 대기자에 비해서 공여 장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시다가 이제 상태가 나빠지고 이식을 받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 환자분들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폐이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걸 좀 느끼시나요? 예,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폐이식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식하고 5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네. 꽤 있으세요. 건강하게 그래도 잘 회복하신 모습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안타까운 환자들을 뵙다 보면 사실은 많이 조금 힘듭니다. 네. 의료진 입장에서도 많이 힘든데 5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건강하게 이제 막 운동도 저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해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식 생존율이 많이 좋아지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사실은 이게 2019년도까지의 데이터인데 이제 그 뒤에 성적은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가 아직 다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식 이런 결과가 좋아지게 하려면 수술하기 전에 몸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환자의 어떤 몸 상태나 근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중요한 것이 치료 의지입니다. 치료 의지와 가족들의 지지. 이식 수술 과정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이제 의지가 강한 분일수록 확실히 이겨내고요. 그런 환자를 돕기 위해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분석한 결과들인데요. 아무래도 등재 당시에 처음부터 이제 응급도가 0인 상태에서 등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망의 위험이 조금 올라가죠. 네. 원래 몸 상태가 안 좋으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늦게 등재를 하고 네. 처음부터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준비를 하면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식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